분할 매수하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이제 물타기 그 다음에 또 불타기 뭐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이 분할 매수하고 물타기하고 불타기하고 뭐 특히 이제 제가 드린 종목 말고 이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서 관리하는 종목이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무튼 그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종목들 있었을 때, 이게 이제 분할 매수하고 이 물타기하고 불타기하고 요거 이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차이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거의 여기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여기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 분할 매수가 가장 좋죠. 제가 그래서 분할 매수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 웬만하면 해서는 안 되는 게 이 물타기고, 불타기는 잘 하려면 이것은 기술이 필요해. 기술이. 그래서 에코프로를 제가 그 25만 원에 사라고 했을 때 수강생분 중에 몇 분이 그때 한 1,000만 원, 2천만 원을 사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저기 막 60만 원, 70만 원 가니까 그때 돈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사도 되겠냐고 물어봐서 그걸 왜 사냐고 제가 했는데, 자기 그 돈 가지고 포스코홀딩스 사든 포스코 퓨처엠을 사든 이렇게 하지, 왜 이미 제가 들고 나서도 두세 배 올랐는데, 응? 이제 오프라인 강의 듣는 분인데, 근데 아니 물어보는데, 그 저는 물어보는데 이미 사고 물어볼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미 샀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불타기죠, 일종의 불타기. 그분은 왜 샀겠어요? 거기서 막 60만 원, 70만 원 올랐는데도 왜 거기서, 왜 돈이 생겨도 하필 그때 생기고, 응? 그 왜 샀겠어요 거기서? 막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또 에코프로가 막 100만 원 간다, 150만 원 간다, 막 뭐 200만 원 간다 얘기 나오니까, 응? 그러니까 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자, 이 분할 매수하고 물타기하고 불타기가 있는데, 요게 이거 전에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다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 중에 가장 좋은 게 분할 매수예요. 그러면 분할 매수하고 물타기하고 불타기가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분할 매수는 이제 그렇죠. 분할 매수는, 자, 이제 목적이 뭐냐, 이 분할 매수는, 이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는 이 목적, 그 분할 매수 왜 하느냐, 이 목적이 뭐느냐, 목적이.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익도 이왕이면 좀 크게 내려고, 리스크 관리를 잘해서 수익을 좀 크게 내기 위해서 분할 매수 하는 거고, 물타기, 개인들이 많이 하는 물타기를 왜 하느냐? 왜 분할 매수 물타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걸 잘 생각하죠. 그 물타기를 왜 개인들이 왜 하느냐? 이것은, 개인들이 물타기를 하는 것은 수익이 목적이 아니에요. 개인들이 물타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빨리 본전에 빠져나오려고. 본전 있잖아요. 원금에 빨리 본전을 빨리 만들어서 여기서 탈출하려고 하는 게 탈출. 그렇죠? 그 종목에서 벗어나려고. 그렇죠? 물타기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종목에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지금 본전 가까이 만들어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고, 이게 물타기. 자, 이 불타기는 뭐냐? 불타기는 왜 하느냐? 아까 그분도 얘기했고, 이게 불타기는 목적이 뭐냐? 이건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 나 있다는 얘기죠. 수익이 어느 정도 나 있는데, 저희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사는 데 샀으면 이게 한 150% 이렇게 200% 이렇게 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사는 가격에 샀으면. 150에서 200%가 나 있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게 더 갈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투자 금액을 더 집어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거 플러스 수익을 더 키우겠다는 얘기죠. 수익을 여기 이 돈을 이렇게 돈을 넣은 만큼 수익을 더 수익을 키우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을 키우겠다. 이게 이제 불탁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유와 목적이 이렇게 다 있는데, 자, 그 분할 매수는 그러면 이렇게 수익을 내려면 분할 매수는 언제 해야 되냐? 이렇게 수익을 내려면 분할 매수는 언제 해야 되냐? 반드시 분할 매수는 바닥권에서 해야 된다. 바닥권에서. 이 바닥권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바닥권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고점권을 갔다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게 그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고요. 이게 저희 이게 바닥권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여기 고점권 대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하락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 바닥권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바닥권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제가 셀트리온에서 설명해 드렸던 이미 이렇게 올라는 와 있어요. 이렇게 셀트리온이 10년 이상 해서 이렇게 파동을 거치면서 셀트리온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죠. 셀트리온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몇 년간을 그때 제가 설명을 했었죠. 몇 년간을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 횡보를. 이건 제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에서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많이 내려온 게 아니죠. 이게 보면 여기는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몇 달이 아니고요.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데, 판단을 했었을 때 저는 이제 그 요게 여기서 이제 지금 이게 현재고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하면 여기서 바로 가든 여기서 뭐 걸쳐서 가든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판단을 요게 이렇게 한 1년 후쯤이면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러면 제가 그 에코프로에서 설명한 것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에 이렇게 여기 상승을 해서 이게 고점권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고점권처럼 이렇게 보통 개인들 눈에는 이게 고점권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건 미래죠. 미래를 이렇게 볼 줄 아는 투자자한테는 이렇게 여기서 사서 내가 잘 관리하면 이게 두 배든 세 배든 갈 거라는 이런 판단이 있는 그런 투자자한테는 이게 미래의 이건 미래, 이건 과거의 고점권이죠. 이건 과거의 고점권. 이게 과거의 고점권 대비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어. 이런 바닥권은 알아보기가 쉽지요. 이런 것은.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매수를 해서 잘 관리를 하고 대응을 하면 요게 나중에 이렇게 한 두 배든 세 배든, 제가 얘기한 두 배든 세 배든 이렇게 폭이 나오겠다. 그러면 이것은 미래의 고점권이 되는 거죠. 미래의 고점권. 그러니까 이게 바닥권이라는 게 이제 종목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바닥권이라는 게 제가 바닥권 얘기하지만, 이 바닥권이라는 게 이 종목마다 다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닥권이라는 게 이 종목마다 다르다.
그래서 이게 과거의 고점권 대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마이너스 한 75%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이건 누가 봐도 바닥권이죠. 이런 바닥권은 이렇게 알아보기가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몇 년간 상승을 했는데 이 셀트리온에서 막 1,000원부터 해가지고 1,000원부터 해가지고 이게 10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그럼 몇 배 오른 거예요. 보면 보세요. 만 원만 해도 이게 10배고 1,000원부터 해서 그죠? 1,000원부터 그죠? 10만 원 올랐으니까 거의 100배 올라온 거 아니에요. 100배. 100배. 그러면 1,000원, 2,000원부터 해가지고 그죠? 그죠? 그럼 한 100배, 50배 이렇게 올랐는데 그러면 그 일반인들 눈에는 다 이게 고점권으로 보이지만 그러지만 미래의 고점권이 눈에 보이는 투자자한테는 이게 바닥권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량주가 됐든 개별주가 됐든 결국은 이 분할매수라는 것은 아무튼 이런 바닥권이 됐든 그렇죠? 이런 바닥권에 걸쳐서 이렇게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서 사면 그게 분할 매수가 된다. 이 분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 분할 매수를 하고 나서 대응을 잘하면 이게 크든 적든 수익으로 이렇게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큰 수익으로 연결이 되든 아니면 이렇게 바닥권 이렇게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서 그래서 제가 드렸는데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이 개별주 제가 드리는 대선주부터 해서 개별주들은 이런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이렇게 고점권 대비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이게 개별주에서 제가 얘기한 바닥권은 이런 바닥권들이 많고 그 셀트론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제가 이번에 얘기했던 그 에코프로라든지 그 카카오 이런 것들은 이런 경우 그죠? 이런 경우 제가 얘기한 종목 중에서 이제 이게 셀트리온 삼성전자 저희가 했던 삼성전자 그다음에 카카오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드렸던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횡보하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이게 미래의 고점권을 판단해서 이렇게 이런 데서 분할 매수해서 이걸 관리를 잘하면 이건 수익이 목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수익이 목적이다. 수익이 목적이다. 자, 그런데 자, 물타기는 뭐냐? 자, 물타기는 뭐냐? 물타기는 자, 저희가 했던 종목들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렇게 10만 원 근처에서 38만 원까지 갔었다는 얘기죠. 10만 원 셀트리온이 근데 38만 원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고점 찍고 내려오니까 여기서 한 30만 원에서 30만 원, 25만 원 막 이런 데 샀다는 얘기죠. 이렇게 30만 원, 25만 원 이런 데 샀다. 이게 30만 원에 사든 뭐 8만 원에 사든 25만 원에 사든 이렇게 샀다. 그러면 왜 사겠어요? 그건 여기 10만 원부터 38만 원은 벌써 이게 거의 한 4배, 네 배 가까이 올랐는데 저희가 사고 나서 거의 네배는 아니지만 거의 4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걸 싸다고 35만 원, 30만 원 이게 싸다고 샀다. 그렇죠? 그럼 여기 사면은 이것은 여기는 여기가 아까 셀트론가 여기가 바닥권이었고 여기가 고점권이었던 거예요. 고점권. 그러면 왜 여기 싸다고 사는 분들은 왜 사냐? 여기서 가면은 이게 이제 이게 38만 원 가면 당장 문제 셀트론이 막 100만 원 간다 막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100만 원. 100만 원 간다고. 응?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 얘기가. 저는 못 간다고 했죠. 나중에 10년 후에는 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못 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샀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게 30만 원 사든 뭐 28만 원 사든 여기서 샀다. 근데
여기서 매수를 한 번에 사든 여기서 뭐 제가 얘기한 뭐 반반 사든 매수를 했는데 이게 막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속 내려간다. 막 계속 내려간다. 근데 계속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이게 계속 내려가니까 주가가 계속 내려가니까 손실이 커지지 않겠어. 손실이 손실률도 커지고 손실금도 커지고 그죠? 손실률도 커지고 손실금도 커지고 근데 손실률도 커지고 손실금도 커지는데 이제 개인들이 믿는 건 뭐냐면 이게 우량주라는 거죠. 이 물타기를 왜 하느냐? 개인들이 물타기를 왜 하느냐? 왜? 물타기를 왜 해요? 그것도 고점권에서. 개인들은 우량주를 믿는다. 언제 사고서? 고점권에 사고서 고점권에 매수를 해놓고 우량주를 믿는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손실이 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30만 원이든 뭐 30만 원이든 28만 원이든 사놓고 거기에 손실이 나면 이걸 손절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했던 이게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하기는 싫고 우량주니까 손절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돈이 생길 때마다 아니면 어디서 돈을 끌어다가 그래서 이걸 계속 사서 나름대로 이걸 분할 매수라고 한다. 이게 분할 매수 아니에요. 이것은 물타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현금을 이렇게 갖다가 더 집어넣으면 손실률이 이렇게 줄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실금은 안 줄어요. 손실금은 그대로 있고, 손실금이 오히려 더 늘어나죠. 왜냐면, 여기서 물타기를 했는데, 이게 내려가면은, 그렇잖아요. 잠깐 손실률이 줄는 듯 보여다가 다시 내려가면, 그건 손실금이 더 커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타기는 이렇게 고점권에 사가지고 이게 특히 우량주를 고점권에 사가지고 이 우량주를 믿고서 그리고 현금이 생길 때마다 이걸 더 사면 그러면 그럼 이건 손절을 해야지 안 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 뭐가 계좌가 그 물타기에 성공하시려면 내가 여기서 되게 이제 고점권 사면 많이 사잖아요. 여기서 내가 한 1억 원씩 샀다. 응? 1억 원씩 샀다. 그러면 이런 데서 물타기를 할 게 아니라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서 이게 내려가는 데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응? 물타기를 성공시키려면 이런 데서 넣을 게 아니라 그죠? 이런 데 의미가 없죠. 그렇잖아요. 응?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죠? 원금이 돼야 빠져나오는데 원금이 계속 내려가니까 원금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물타기에 성공하려면 이게 내려가는 데까지 내려가는 게 마이너스 한 75%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 만드는 거 보고 그러면 여기서 1억 들어갔으면 여기서 1억 들어갔으면 여기 1억 넣으면 빠져나올 수 있냐? 못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 1억을 빠져나오려면 여기 바닥권 여기 W 바닥 만들 때 바닥권에서 그것도 여기를 벗어날 때 여기쯤 해가지고 응? 그러면은 여기 1억을 내가 손실 안 보고 빠져나오려면 여기서는 여기 바닥권에서 그죠? 여기서 얼마치를 사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이거의 한 10배는 사야 돼, 10배. 그럼 여기서 한 10억 원 사야 여기, 그죠? 여기, 그러면 단가를 확 낮출 수가 있으니까. 그럼 10억을 사가지고 이게 수익 나오고 나올 수 있냐? 이 수익 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겨우 원금 근처에 나올 수가 있다니. 겨우 원금 근처에. 이 말 이해 가세요? 자,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이거 3번. 그러니까요. 결론은 물타기는
근데 물타기하고 불물타기하고, 아니, 물타기하고 분할묘사하고 이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미 이렇게 2배 이상 오른 거, 우량주는 2배 이상 오른 것을 그걸 사면,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게 분할 매수라고 생각하고 사면은 그것은 잘못하면 이게 물타기가 되는 거고, 그 물타기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본인들 계좌를 더 많은 길로 가고, 어쩌면 몇 년을, 작게는 한 3, 4년에서 길면 10년, 그죠? 10년을 그냥 그 많은 돈을 수익도 못 내면서, 그 다음에 원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있는 돈 다를 그냥 이 종목에다 다 묶어놓고 시간을 5년, 10년을 보내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그게. 응? 그래서 결론은 이 물타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그렇죠? 여기서 하려면 이것은 이게 오래 기다렸다 해야 돼요. 최소한 1년, 2년, 3년 이렇게 한 2, 3년 기다렸다가. 그래야 이런 바닥권이 오니까. 응? 그러니까 물타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물타기는 절대로 이 개인들이 이게 참 많이 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개인들 중에 주식했다 망했다는 분들이 뭘 해서 망했냐면 이 물타기 해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 개인들이 그죠? 주변에 보시면 개인들이 주식해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라 주식해가지고 망했다.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 물타기를 한 거예요. 물타기. 자,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물타기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타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물타기에 성공하는 것은 누가 성공하냐? 그 세력들도 제가 이게 알트코인이나 이런 거 제가 설명드리고 있지만, 세력들도 이 웬만하면 안 물리지만 어설픈 세력들이 고점권에 물릴 수도 있어요. 이게 실력이 모자란 세력들은. 그러면 세력들은 고점권에 물리더라도 이렇게 이게 탈출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0배, 20배 딱 넣어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있죠. 세력들 같은 경우. 근데 개인들은 그런 조건이 안 되잖아요. 개인들은. 그리고 세력들처럼 이게 바닥권 사서 그 가격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어야, 자기들이 사고 자기들이 이렇게 딱 끌어올릴 수가 있어야 이게 세력들처럼 이렇게 원금에 나오든 아니면 약간 수익을 내고 나오든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데, 개인들은 그냥 물타기만 하지 그 주가를 끌어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0배를 사놔도 결국 이게 빠져나오려면은 이게 세력들이 이 종목을 이렇게 끌어올려줘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서 세력이 없는데 나 혼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타기를 이렇게 10배를 무조건 한 게 아니고, 이 물타기를 하려면 반드시 여기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 예?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 유무를 판단을 하고 해야 된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개인들이 이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물타기를 해도 개인들은 근거 없는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 희망사항으로.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이 불타기는, 자, 불타기는 이게 에코프로를 예를 들면은 이제 불타기, 자, 에코프로를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이제 바닥권에서 이게 많이 내려와서 바닥권이든 아니면 이게 출발하는 에코프로 같으면 이제 출발하는 바닥권이든, 그러면 바닥권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이게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큰 파동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바닥권에서 파동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 파동이 이렇게 이게 바닥권에서. 그쵸? 에코프로 보세요. 막 2년을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
에코프로가. 그러면 이 불타기는 이제 어떻게 오셔야 되냐면, 불타기는 저희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불타기를 굳이 하겠다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런 세력들처럼 이런 구간들, 이런 데 말고요. 이런 데 말고, 이런 데. 그러니까 제 음봉에 사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음봉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박스권에 있을 때, 그저 바닥권에 있을 때, 여기에서 분할 매수를 한 다음에, 분할 매수를 했는데, 내가 분할 매수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바닥권에서 내가 1억 원치를 살려고 했는데, 1억 원치를 살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1억 원치를 다 못 사고,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해서 한 7천만 원치 사고, 7천만 원치를 매수를 하고, 3천만 원을 현금을 가지고, 이거 예를 들어서, 그죠? 3천만 원치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현금을 이 종목에 매수를 하고 싶은데, 한 번에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이 그림을 좀, 이렇게 그래서 그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박스권을 거치다가, 여기 이제, 이렇게 어떤 고점 있잖아요. 이게 고점. 여기가 있든 중간에 있든 여기 있든 아무튼, 이 고점, 여기 제가 얘기하는 이 고점을 넘어갈 때, 여기. 이 바닥권에서 고점, 여기 바닥권에서 고점을 넘어갈 때, 여기에서 여기 나머지 3천만 원을 딱 여기서 베팅을 한다. 그러면 이게 불타기가 되는 거예요. 불타기. 그리고 이 불타기는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 그죠? 여기 불타기. 그쵸? 처음이자 마지막인 불타기. 이 불타기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이제 진짜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건데, 기술이 뛰어난 투자자들, 이게 경험도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본인 판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설 때, 이렇게 본인이 어차피 확률인데, 이건 진짜 여기서 불타기 하면 이건 진짜 확률이 90% 이상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 때, 그럴 때 여기서 나머지 자금을 딱 집어넣으면 이 불타기가 되는 거고, 이 불타기는 여기서 하면은 이게, 그죠? 여기서 산 것이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가면서 여기 들어간 것이 그 수익을 보태니까, 그래서 합쳐가지고 수익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불타기고, 에코프로처럼 막 여기 막 83만 원 갔다가 그다음 여기 막 내려가지고 막그 60만 원, 70만 원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돈을 더 집어넣는다? 그 돈을 더 집어넣는다? 그럼 이걸 불타기라고 봐야 되냐? 근데 이것은 여기서 사가지고 에이쿠프로가 여기 사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그죠? 여기 사가지고 이게 막 2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가면, 응? 이게 가면 이게 불타기가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게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아직 이제 더 봐야 되는데, 응? 이게 진짜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지금 이제 더 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꺾여가지고 이 쌍봉을 만든다든지 뭐 쓰리봉을 만든다든지 한 다음에 꺾여버리면, 혹시라도 꺾여버리면 이 불타기가 이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이게, 응? 의미가 있을 거냐? 응? 근데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이걸 모르는데, 그런 판단이 안 선 상태에서 이런 데서 불타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이 불타기가 그렇게 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불타기가 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불타기는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시면 안 되고, 불타기는 이 바닥권에서 이 바닥권 고점권을 이렇게 벗어나는 요 타이밍이 확률이 높으니까, 대체로 100%는 아니지만 확률이 그래도 8, 90% 이상 확률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게 어차피 갈 종목 같으면,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한 10%, 20% 리스크는 있지만 80%, 90% 확률을 믿고
한번 불타기 해보는 거죠. 이런 불타기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이런 불타기가 가능하려면 본인의 이 판단력이 상당히 확률이 높아야 돼요. 판단력이 확률이 높아야 된다. 이게. 자, 이게 불타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불타기는 의미가 없고, 불타기가 의미가 있으면 바닥권에서 이렇게 벗어날 때, 이럴 때, 그 현금이 내 남아있는데, 이 현금을 이 종목에 다, 이 종목에 다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불타기 형식으로 해서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중간에 현금을 더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거, 그 분할 매수하고, 물타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불타기하고, 요 부분, 요걸 잘 구분하셔 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하는데 현금이 더 여유가 있든 아니면 돈이 더 생겼는데 그걸 그 종목에다 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다 했을 때 그렇게 본인들 희망사항으로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그게 바닥권인지 아닌지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시고 그래서 바닥권에서 그 바닥권을 이렇게 고점권을 벗어날 때 이럴 때는 이게 불타기로서 의미가 있고 당연히 3천만 원을 이런 데서 더 집어냈으면 그건 뭐 더없이 좋겠죠. 근데 미처 여기를 다 못하고 뭐 어떤 이유에서 못했는데 현금이 남아있는데 이 종목에 남은 돈을 더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마지막에 고점을 벗어날 때 그럼 이것은 상당히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하는 불타기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공할 확률이 꽤 높다. 그래서 불타기는 이 정도가 의미가 있는 비탁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게 캔들도 봐야 되고 제가 얘기한 그 있잖아요 이게 RSI 지표 그 RSI 지표가 여기 벗어날 때 RSI 지표가 제가 얘기했던 그죠 이렇게 이렇게 RSI가 이게 RSI가 이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RSI가 감매수권 있을 때 감매수 이거 고급 기술입니다. 수강생분들이 이거 쉽게 하기 어려운 건데 그 RSI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감매도권이 아니고 거꾸로 감매수권에 있을 때 그래서 이 RSI하고 그다음에 여기 캔들 벗어나는 요 부분하고 요것을 하면은 확률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그 100%가 아니라 확률을 높이다. 그래서 이제 불타기를 잘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테크닉을 써가지고 이 현금을 여기다 더 집어넣으면 수익을 이만큼 날 것을 이만큼을 더 플러스해서 그죠? 이만큼의 수익을 더 키워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게 불타기라는 거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걸 하기가 쉽겠느냐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냥 욕심을 하는 거예요. 욕심. 아까 에코프 60만 원, 80만 원 갔다가 막 60만 원 조정받으니까 이 싸다고 생각하고, 응? 그래서 여기서 1000만 원, 20만 원 더 사가니까 그 사고 나서 이게 수익률이 딱 떨어지죠. 수익률이 200%가 넘었던 것이 이게 막 100% 가까이로 확 줄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다 수익금이 줄은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 수익금이 더 늘려면은 이게 막 150만 원, 200만 원 가줘야 되는데 에코프로가 과연 그게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건 이제 미지수라는 거죠. 그건 지금 아무도 판단을 못 하니까 그 부분에서.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지금 시장 성격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장에 맞춰서 저희가 그뭘 해야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이 물타기하고 그다음에 불타기 욕심으로 하는 불타기 요거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가 가장 좋고 이 불타기가 좋은 건 아니지만 불타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어떤 기술이 있는 테크닉이 있는 분들이 하는 거고 돈 있다고 불타기 하는 게 아니고 또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걸까요? 근데 거기서 물타기는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세력들 같으면 어차피 바닥권에서 단가 낮춰서 자기들이 가격을 만들어 갈 거니까 그러면서 빠져나오면 되니까 응? 세력들은 물타기를 많이 해요. 그건 본인들이 어차피 가격을 만들 거니까.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돈만 집어넣지 그 가격을 개인들이 만들 능력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를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지 돈만 많이 집어넣었을 뿐이지 본인들이 돈을 집어넣어서 그 단가를 낮춘다고 해서
그 가격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가격을 끌어올리는 건 그 개인 투자자가 아니고 결국 그 종목에 세력이 있어야 되고 세력이 없으면 돈을 집어 넣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 세력이 있어야 그 세력을 믿고 하는 건데 그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또 판단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웬만하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지금 흐름이 좋거나 앞으로 흐름이 좋을 종목 그런 종목들의 더 비중을 그쪽으로 늘리는 게 훨씬 낫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그게 물타기가 바로 그게 종목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개인들이 종목에 목숨을 걸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종목은 그냥 버릴 때 되면 버리고, 그 다음에 종목 상태가 이미 고점권에 사가지고 망가질 때 망가졌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마이너스 50%가 넘어간 종목은 당분간은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 시간으로 그냥 맡겨야 돼요. 거기다 돈을 자꾸 집어넣을 게 아니고 차라리 그쵸 같은 돈을 또 흐름이 좋은 종목으로 그다음에 흐름이 더 좋아질 종목으로 그쪽으로 자꾸 돈을 그쪽으로 분할해서 아니면 그쪽 종목으로 가야지 흐름이 나쁜 종목으로 이게 물타기는 방향이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방향에 맞춰서 더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물타기가. 근데 개인들은 그냥 단순 계산으로 내가 이렇게 단가를 낮추면 빨리 빠져나올지 않겠냐. 하지만 그건 결국은 본인들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 빠져나온다고 해도 시간이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그죠? 포스골딩스 같은 거 보세요. 막 14년, 14년 막 이거잖아요. 쫙 위에 막 60만, 70만 샀다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물렸으면은 14년, 14년 걸렸는데도 못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저희가 포스골딩스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거 본인들이 혼자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렇게 고점권에 샀을 때 이렇게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 비중만 놔둬야 돼요. 그 비중만. 그 빨리 빠져나오려고 막 자꾸 거기서 막 그 아무튼 어떤 머리를 쓰고 자꾸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고 막 그죠? 그러면 더 어려운 상태로 간다. 이게 물타기다. 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